오늘 정가 이슈를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윤경호 매일경제논설위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야 알려진 사실인데 말이죠. 평창올림픽이 역사적인 북미 회동까지 끌어낼 뻔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2인자 펜스 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부부장이요. 청와대에서 만날 뻔했는데 2시간 전에 전격적으로 취소가 됐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세계의 그 외교 이벤트가 있을 뻔했었다 이런 것이 지금 밝혀졌는데요. 네. 지금 오늘 보도를 봤더니만 그 한국의 펜스 부통령이 오기 전에 일본을 들러서 왔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북한과 조율에 대해서 한국에서 이 서로 고위 급이 접촉을 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청와대가 그와 같은 것을 중개 역할을 해서 청와대를 비롯해서 안전한 곳까지도 거의 구체적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국에 와서 이게 그 회담이 성사되기 한 2시간 전에 북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하는 바람에 그와 같은 이벤트가 무산됐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와 같은 일이 공개된 배경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취소된 배경에 대해서 정말 설왕설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한하고 북한, 미국이 물밑에서 긴박 조율을 했다는 건가요? 이 정말 역사적인 북핵談判이 이루어질 뻔했던 건데요. 구체적으로 그런 펜스 부통령이 오기 전에 청와대에서 그럼 조율을 했다는 겁니까? 물론 청와대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청와대에서 지금 백악관 얘기로는 청와대에서 장소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 네. 맨 처음에 이제 북한이 원했던 거죠. 이제 이 미북 대화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제 이 미북 대화를 의지를 갖고서 김여정을 보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도 여동생을 보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정치학의 신뢰 이 신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이 메시지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신뢰도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네. 상대방이 그걸 수용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거든요. 네. 따라서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김여정 아니고서는 미국이 이러한 이 메시지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임신이고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김여정을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김정은의 어떤 의지가 미국대의 의지가 좀 반영됐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김여정 부부장까지 내려보내고요. 지금 개회식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만 바로 이 다음 날 만날 뻔했던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시선을 외면하고요. 절대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았는데요. 저 때는 저 두 사람이 다음 날 만날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사자들은 알고 있었던 거고. 네. 그러나 우리는 전혀 저런 두 사람의 표정에서는 냉기를만 지금 읽었던 거고. 네. 저는 이번 상황에서 그동안에 진행됐던 정황을 좀 읽어보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봅니다. 우선 보도가 워싱턴 포스트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가 이미 취재원을 밝혔어요. 취재원이 부통령실이죠? 부통령의 비서실장인 네. 닉 아이어스라는 사람인데 여기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 국무부 대변인이 확인까지 해줬어요. 네. 물론 보도가 난 다음입니다. 우리 청와대는 지금 아직 입을 닫고 있습니다. 보도 중에 이런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에 만나기로 양쪽의 의사 전달이 된 게 펜스 부통령이 미국을 떠난 게 2월 5일이거든요. 네. 그로부터 2주일 전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일 전에 이미 양측이 만나기로 의사타진이 됐고 네. 그래서 펜스 부통령이 와서 동선이 어떻게 정해졌고 북한은 끝까지 특사 또는 깜짝 쇼로 대표를 누구를 보낼 것인가를 네. 끝까지 밝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다 양측이 지금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감안해 보면 북한과 미국 간에는 이번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특히 네. 우리가 중간에 다리 역할을 했다. 이 대목도 지금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미국은. 뒤집어 보면 1월 9일에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여러 가지가 합의가 됐잖아요. 군사회담과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요. 합의가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밝히지 않았던 그리고 이건 밝힐 수 없었던 얘기지만 미북 간의 접촉을 우리가 다리를 놓은 게 아마 짐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랬군요. 화면에서 봤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라트비아 정상을 만나서도 북한과 미국이 대화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어쩌면 봄이 오려고 그렇게 우리가 사인을 받았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김여정 부부장 펜스 부통령이 만날 뻔했었는데요. 무엇이 문제였길래 회동을 취소를 했을까요? 북한에서는요. 회동이 불발된 이후에 부대통령 펜스를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미국 부대통령 펜스가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 개막식장에서
북남 체육인들의 공동 입장을 열렬히 환영하는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혼자 자리에 버티고 앉아 냉담하고 교만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하여 비난과 경멸의 대상으로 된 것이라든가. 자, 이제는요, 북한이 대대적으로 우리 남북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은 게 바로 미국 측이라는 것처럼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탈북자로 난 게 좀 불편하다. 그게 표면적인 이유이긴 했어요. 왜 취소했을까요? 2시간 전에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과의 밀고 당기기 이 전략 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사실 와서 펜스 부통령이 김영남 부위원장과 만날 뻔했던 만찬장에서 만찬 팍 차고 나간 듯한 네. 그런 액션을 취한 거. 그게 사실 9일 저녁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10일 날 청와대에서 만나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저렇게 펜스를 향해서 공개적인 비난声明을 낸 게 조선중앙TV가 내놓은 게 13일이에요. 2월 네. 13일.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어찌 보면 진위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다가 또 느닷없이 미북 간의 접촉을 언제 어디서 하기로 했다라고 깜짝 발표를 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과거에 2000년 그리고 2007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잘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00년에는 베를린 선언이라는 극적인 타협이 마쿠에서 있었고요. 물론 네. 미국과 북한 간에 또 2007년에는 베이징 합의라는 사전에 뭔가 분위기를 유도해가는 미국과 북한 간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미국과 북한 간에는 지금 서로가 만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명분으로 만날 것이냐. 근데 그 만남 전에는 분명히 대중들에게는 공개할 수 없는 징검다리를 지금 놓고 있는 거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취소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에 따라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앞으로 기로에 선 향방이 결정이 되거든요. 청와대는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미국 측은 사실상 청와대가 중재한 것처럼 얘기했는데요. 왜 열흘이나 지난 지금에야 미국이 공개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저 이제 개막식의 상황에서는 거의 펜스 부통령이 대화를 거절하는 네. 굉장히 냉랭한 그런 모습이고 많은 국내외에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패권국의 평화를 더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국가의 부통령이 그래서 책임론이 오히려 펜스 부통령에게 계속 비등해지는 이런 비난이 비등해지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의 상황에서 지금 북한마저도 이제 책임을 오히려 펜스에게 돌리고 있는 펜스 부통령에게 돌리고 있는 것인 상황인데 이거를 뭐 향후에도 계속해서 대화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걸 계속 짊어지고 갈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네. 상황을 극명하게 드러내놓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미북 간의 어떤 대화가 발생한다면 그걸 준비할 수 있다. 뭐 그런 어떤 자세에서 이런 얘기를 다시 끄집어낸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한반도 상황은 지금 평창 이후를 더 걱정하게 합니다. 한미연합훈련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미국 측은 뭐 한국이 미지근하면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겠다 하다가 결국 하기로 한 것 같은데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끌기 위한 청와대의 고민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이 와중에서 말이죠. 폐막식에서 이방카가 온다면 이 이방카 상임 고문이 북한 측하고 다시 만날 수 있다거나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분석가들마다 다른 그 입장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방카의 고문의 역할인 것이 어떤 그 국내의 것 그리고 또 여성과 관련되는 것 이 부분이기 때문에 대북 메시지까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하는 반면에 여전히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미국이 시리아 폭격 함에 있어가지고 그 이방카의 그 조언이 상당 부분 주요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은 네.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상당 부분 영향력이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방카의 역할론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고 더불어서 지금 청와대와 여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방카를 굉장히 어떤 그 국빈급 대우를 통해서 좋은 네. 역할을 해서 앞으로의 북미 대화를 이끌어 나가려고 촉매제로 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는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방카를 사실 활용하고 뭐 뭔가 퀸으로서 대접을 해주고 이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총애하고 또 신뢰를 보내는 관계를 최대한 활용해야죠. 그러나 네. 이 김여정이 왔을 때 김여정이 무게를 가졌던 이유는 김정은의 특사라는 자격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여동생이라는 것만 그걸 또 뛰어넘어서 그렇다면 이방카가 이번에 폐막식에 올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온다면 그의 행보에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가 담길 수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단순히 백악관 선임 고문이라는 현재의 타이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총애하는 딸 이것만 가지고 온다면 정치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게 오히려 어찌 보면 좀 안 맞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네. 가족을 보낸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한미의 어떤 신뢰를 계속해서 전 세계에 이제 과시하겠다는 건데 네. 그걸 이제 보낸다고 하니 이제 한국의 입장에선 환대를 해주고 거기서 신뢰를 이제 쌓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환대를 하는 것이지 이방카가 어떤 정치적 행위를 김여정처럼 한다. 그건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방카는 분명히 트럼프 정부의 어떤 정책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확실하거든요. 따라서 왔을 때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메시지를 잘 전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활용을 하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